저메키스는 성공을 하고 나서 밤한테 갑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게이라, 드디어 내가 백투더퓨처를 찍을 수 있게 됐어. 내가 그 급이 됐어. 이 마지막의 대사 있잖아요. 미래는 정해진 게 아니야. 저메키스와 밥 게일은 정해지지 않는 미래를 향해서 움직였고, 그 덕분에 우리는 이런 영화를 만나게 됐고. 잠 못 드는 밤, 당신을 위한 인문학, 불 켜진 밤. 네, 안녕하세요. 불 켜진 밤, 저는 김보들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와 함께 영화를 같이 볼 저의 영화 파트너 밤밤이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이인지 토끼인지 알파카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밤밤이랑 함께 영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팀 버튼 감독님 영화를 좀 했었는데 그 두 편 정도 하면 뭐 충분할 것 같아서 오늘은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님의 영화들을 좀 골라봤어요. 가장 성공한 시리즈 중에 하나, 가장 많은 수익을 얻은 시리즈 중에 하나고요. 일단 영화를 보면서 하나씩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1985년) 캘리포니아 힐베리. 고등학생인 마티 맥플라이는 어딘지 부족해 보이는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I could have been killed. But what are you, blind, McFly? Your insurance is going to pay for the damage? When that car smashed into me, who's going to pay my cleaning bill? And where's my reports? 아버지는 동창인 비프에게 여전히 힘을 못 쓰며 비굴한 모습을 보이고, 엄마 로레인은 알코올 중독증에 과체중으로 우울증 증세를 보입니다. Boys ever chased a boy or called a boy or parked a car with a boy. Like the way I met your father. Grandpa hit him with the car. It was meant to be. You get caught, it'll be 4 tardies in a row. I might understand you're still hanging around with Dr. So-called Dr. Brown is dangerous. He's a real nutcase. A real attitude problem, McFly. You're a slacker. You remind me of your father. 마틴은 학교에서도 부적응이고, For the dance auditions after Fly, you don't have a chance. You're your old man. We're the pinheads. Hold it, fellas. Next, please. 밴드를 하지만 오디션에서도 번번이 낙방합니다. 여자친구인 제니퍼에게 자신의 부모님처럼 될까봐 두렵다고 말하는 마티. 마티 맥플라이라는 마이클 제이 폭스의 정말 출세작이죠. 평범한 고등학생 역할이긴 하지만 평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기타도 잘 치고 스케이트보드도 잘 타고 뭔가 좀 똘똘한 구석이 있는 친구고요. 이 비프 캐릭터는 나중에 감독이 얘기하는데 도널드 트럼프, 당시에는 대통령이 될 줄 전혀 몰랐던 도널드 트럼프를 모델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마티는 평소 친한 괴짜 과학자 브라운 박사님의 호출에 한 쇼핑몰 주차장으로 향합니다. 박사님은 이번에도 뭔가를 개발했다며 차 한 대를 보여주는데, 그게 바로 영화 역사상 가장 유명한 타임머신, 드로리안. Welcome to my latest experiment. This is a... Not now. I'm Dr. Emmett Brown. I'm standing on the parking lot at Twin 1:18 a.m. And this is temporal experiment number 1. Now, boy, in you go. Sit down. Einstein's clock is in precise synchronization with... Watch your head. Not me, the car! When this baby hits 88 miles per hour... 제대로 작동이나 할까 했던 드로리안은 88마일이 되자 어딘가로 사라지고, Are you telling me that you built a time machine out of a DeLorean? Put a time machine into a car. Why not do it with some style? Look out! 1분 후 다시 그 자리에 나타나는 드로리안. 그리고 타임머신을 이제 개발을 성공을 해서 개를 태운 차가 사라지는데, 후일담에 의하면은 이거 첫 시사를 하는데 차가 이렇게 딱 사라지는데 관객들이 굉장히 싸늘했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은 미국 사람들이 개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개를 죽인 거야? 개가 죽은 거야? 라고 긴장을 했다가 잠시 후에 1분 뒤에 그 차가 다시 딱 나타났는데 개가 살아있고 1분이 지났어. 뭐 이런 걸 보고 굉장히 환호하고 열광했다라는 후일담이 있습니다. 영화는 이제 사실 연출이거든요, 이게. 타임머신을 어떻게 보여주냐를 개를 태워서 보냈는데
딱 돌아왔어. 거봐, 미래로 온 거야 라고 하면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차 안에다가 타임워치를 넣어놓고 이 아저씨도 지금 똑같은 타임워치를 가지고 동시에 딱 누른 다음에 딱 해서 왔는데 내 거는 1분이 가 있는데 얘는 1분이 안 가 있어. 이런 식으로 연출로 타임머신을 또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바닥에 이렇게 불꽃이 쫙 나는 이런 효과라든지 이게 정말 영화사에 남는 명연출이었죠. You turn the time circuits on. Sheet out tells you where you're going. This one tells you where you are. November 5th, 1955. This is what makes time travel possible. Something with a little more kick. Plutonium. Are you telling me that this 문제는 is nuclear? 대책 없는 박사님이 리비아 테러리스트들의 플루토늄을 훔쳐서 동력원으로 썼다는 것. Oh my God. Run for it, Marty! Who? The Libyans! 화가 난 테러리스트들이 나타나 박사님을 난사하고 마티는 차를 몰아 도망칩니다. 문제는 88마일이 되는 순간 30년 전 과거로 가버렸다는 것. 어쨌든 이 대책 없는 아저씨는 저는 지금도 이해 안 돼요. 리비아 반군의 무슨 핵무기를 자기가 개발해주기로 해놓고 그걸 훔쳐가지고 지금 이 타임머신에 연료로 쓴 거거든요. 그 핵 연료봉을. 대책 없는 아저씨인데 어쨌든 반군이 와가지고 쏴버리고 이 닥터 브라운은 맞아서 죽고 우리 마티는 어쨌든 탈출하기 위해서 차를 몰고 도망치는데 앞서서 얘기한 88마일을 설정을 하면 얘가 딱 타임 워프가 되기 때문에 원래 설정해 놓은 30년 전 과거로 가게 됩니다. (30년) 전에 번개를 맞아서 고장났다는 시계탑은 멀쩡히 작동하고 있고 Just give me something without any 마티는 카페에 들어갔다가 어딘가 같은 DNA를 가진 것처럼 행동하는 남자를 만납니다. Hey, McFly. 밖에서 누군가 맥플라이라고 부르자 동시에 돌아보는 두 남자. Work finished, McFly. Hello. 마티는 아버지 조지가 어린 시절부터 비프에 빵 셔틀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마티의 현재에서는 작동을 안 한다는 시계탑을 봤는데 시계탑은 이때는 작동을 하고 있고 이렇게 과거와 현재의 비교와 대조 왜 그게 그렇게 됐는지가 이렇게 타임이 섞이면서 돌아가는 게 이거 영화의 재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게 되죠. 아버지를 쫓아나간 마티. 그러다가 아버지가 단순 빵 셔틀이 아니라 저질 스토커였다는 것까지 알게 됩니다. He's a peeping Tom. 나무에서 추락한 아빠를 구하다가 차에 치이는 마티. Come on out here. Help me take him in the house. There now. Just relax. Been asleep 눈을 for 뜨자 almost 9 hours. 어딘가 익숙한 맘스터치. Safe and sound. 엄마의 손길인 줄 알고 눈을 떴는데 1955. 젊은 시절의 엄마 로레인이 보입니다. My name is Lorraine. 이때는 날씬하고 멀쩡한 모습의 학교 퀸카의 모습입니다. Relax, Calvin. You got a big bruise on you. Calvin, why do you keep calling me Calvin? Calvin Klein? It's written all over your underwear. 그런데 원래 역사에서 아빠를 간호해주다가 아빠에게 빠져든 엄마의 얘기처럼 Don't you think you ought to spend 마티를 대신 some 간호하다가 night and 마티에게 빠져버립니다. 엄마 아빠에게 답이 없다는 걸 알고 그 자리를 빠져나오는 마티. 사실 이게 요새에 나왔다면 좀 문제겠죠? 훔쳐보고 있거든요. 엄마의 옷 갈아입는 모습을. 굉장히 문제적인 장면인데 어쨌든 그래서 떨어져가지고 원래는 장인어른 차에 치여서 간호를 해주면서 이제 사랑에 싹터서 자기가 태어나야 되는데 그 차에 아버지를 구하다가 아들 마티가 치이게 되는 꼬이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타임 패러독스에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항상 과거로 가면은 뭐 영향을 주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또 이때 재미있는 장면이 케빈이라고 부르거든요. 왜 날 케빈이라고 불러? 그랬더니 너 옷에 새겨놨잖아 케빈이라고. 그래서 케빈 클라인이라는 상표를 보고 케빈인 줄 알고. 그러니까 이때는 옛날에는 사실 이제 가난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옷에다가 요새는 이해 안 되죠. 옷에다가 자기 이름을 뭐 바느질을 해놓고 이런 게 있긴 있었어요. 그리고 엄마는 고등학생인데 사실 이것도 이해 안 돼요. 고등학생인데 어떤 애가 치였어. 우리 집에 간호하고 있는데 뭐 반했는데 가족들하고 있는 식사 자리에서 허벅지를 만져요. 남자애. 유교적으로는 이해 안 되는 장면이지만 어쨌든 아들은 큰일 났다. 우리 엄마가 내 허벅지를 만진다. 그리고 도망치죠. 브라운 박사를 찾아갑니다. Doc, I'm from the future.
Help me. You were the only one who knows how your time machine works. I haven't invented any time machine. Who's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Ronald Reagan. Then who's vice president? The bruise in your head. I know how that happened. You clock and you fell and you hit your head on the sink. 박사님을 설득해 드로리안을 보여주는 마티. We've gotta get you home. 브라운 박사는 마티를 미래로 돌려보낼 생각을 하지만 과거에는 1.21기가와트의 에너지원이 없습니다. Electricity is a bolt of lightning. We do now. 그때 30년 전 시계탑이 번개를 맞아 고장났다는 걸 기억하는 마티. From the top, this big pole and hook, which runs directly at the calculator. 다음 주 토요일에 내려칠 번개를 동력원 삼아 미래로 돌아갈 계획을 세우는 브라운 박사님. And sending you back to 1985. 안 믿죠, 박사님도. 자기가 뭐 타임머신 뭐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고 이러니까 안 믿어요. 박사님의 일화를 알려주죠. 박사님이 그때 뭐 세면대에 머리를 박으면서 그걸 기억해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걸 어떻게 알지? 그러면서부터 그 차를 보여주고 내가 정말로 드디어 작동하는 거를 만들었다니 라는 대사도 너무 재밌어요. 근데 문제는 그거죠. 이거 차를 작동하기 위해서는 1.21기가와트의 에너지가 필요한데 1950년대에는 그 정도의 에너지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내는 거죠. 앞에서 저희 시계탑 얘기를 했죠. 시계탑에 번개가 쳤던 그 날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문에 있기 때문에 55년에 다음 주 토요일 날 몇 시에 시계탑에 번개를 맞는다. 그거를 전기를 끌어와서 차에 공급을 하면은 에너지가 생겨서 널 미래로 back to the future, 미래로 되돌아가게 할 수 있다라는 제목이 여기 나오고요. 한 주만 버티면 되는데 문제는 아들에게 빠진 엄마 로레인. 아빠와 이어지지 않으니 마티가 태어날 리 없습니다. Anything you do could have serious repercussions on future events. You interacted with anybody else today besides me? Yeah, well, I might have sort of bumped into my... Let me see that photograph again of your brother. This proves my theory. Look at your brother. His head's gone. It's like he's 하나씩 been erased. 지워져가는 사진 속의 마티의 형제들. 자기 존재가 이제 사라질 위기에 있어요. 이것도 역시나 영화적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한데 시각화가 항상 중요한데요. 이걸 어떻게 보여주느냐? 그 형제들 사진이 있는데 형이 지워지기 시작하고 누나가 지워지기 시작하고 자기의 다리가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이렇게 시각화해서 보여주거든요. Why do you keep following me around? Do not ask Lorraine to that dance. I'm going to regret it for the For rest. television program, science fiction theater. I'm just not ready. Who are you? My name is Darth Vader. 마티는 어떻게든 엄마와 아빠를 이어주려 하지만 아빠가 워낙 무매력이라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마티는 다음 주에 있을 졸업 파티에서 일부러 엄마에게 못된 짓을 하고 아빠가 정의의 사도처럼 엄마를 구해주는 연극을 하기로 합니다. Well, because George, nice girls get angry when it's just an act, right? You see us struggling. Hey, you, get your damn hands off her. 시청 시계탑에 번개가 내려치는 운명의 그날. 마티는 아빠와 엄마를 다시 이어주고 미래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을까요? 영화 프랜차이즈 역사상 가장 성공적이었던 작품, 영화 백투더 퓨처였습니다. 네, 이 영화는 뭐 많은 유명 작품이다 보니까 많은 비하인드 트리비아들이 있는데요. 로버트 제메키스도 초반에는 재능은 있었지만 계속 영화를 2편인가 3편을 망했어요. 근데 이제 망한 와중에도 자기 친구하고 이 시나리오를 쓰면서 막 으쌰으쌰 우리 언젠가 이걸 찍자 뭐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처음에 이제 밥 저메키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우린 로버트 저메키스로 알지만 밥 저메키스하고 밥 게일이라고 2명의 밥의 친구예요. 한 명은 연출을 하고 한 명은 각본을 쓰고 프로듀싱을 하는 이런 친구가 있는데 뭐 이런저런 작품들을 하고 있는 와중에서 계속 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밥 게일 친구가 고향을 방문하게 됩니다. 고향을 방문해서 집에서 부모님 집에서 자다가 지하 창고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쌓아놓은 상자 안에서 졸업 앨범을 꺼내는데 아버지 졸업 앨범이에요. 열었는데 아버지 지금은 구린데 이때 잘생기셨었네. 그리고 옆에 학생회장이라고 프레지던트라고 적혀있네. 심지어 내가 다닌 그 학교를 29년 전에 다니셨네. 와, 내가 이때 과거로 돌아갔다면 난 지금 이렇게 좀 잘 안 풀리고 있는데 아빠랑 난 과연 친구가 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갑자기 머리에 번개 맞듯이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아들이 과거에 돌아가서 아버지랑 같은 학교를 다니는
그런 상황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이걸 가지고 친구한테 돌아와서 밥 저메키스한테 야 밥, 근데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메키스가 야 대박이다, 야 이거 꼭 아이디어 우리 영화로 만들자 해서 이렇게 시나리오가 풀리게 되는. 네. 근데 이 시나리오가 물론 이제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디즈니도 또 가져갔었거든요. 디즈니가 퇴짜를 놔요. 디즈니 세계관 알잖아요. 특히나 이제 이 80년대 디즈니면 뭐 공주님 나오고 막 이런 아이들에게 동화 같은 이야기를 들려줘야 되는데 엄마가 아들한테 키스를 하고 엄마가 아들을 허벅지 만지고 사랑에 빠져서 막 이런 근친상간적인 내용이 나오니까 안 돼, 우리 정신과 맞지 않는다 해가지고 디즈니에서는 퇴짜를 왔습니다. 뭐 하여튼 시나리오가 여기저기 굴러다니게 되고 결국은 이 연출을 못하게 상황에서 몇 년이 흐르게 되는 뭐 이런 상황이 오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개봉일이 2년이 지나서야 이미 그 당시에 개봉했을 때부터 이건 메가히트였거든요. 미국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안 돼요. 우리 유교적인 국가에서 85년도였거든요. 전두환 때예요. 네. 뭐 허벅지 만지고만 안 되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어서 우리나라에선 87년에 개봉을 했다라는 트리비아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작도 수월치가 않았어요. 뭐 당시에는 이제 마이클 제이 폭스가 우리는 이제 이 영화로 유명하지만 그 당시에는 말 그대로 우리로 치면 순풍상부인과 같은 시트콤이 있어요. 미국에 시트콤이 있는데 거기에 그냥 조금 그때 당시 뜨고 있는 그냥 배역 중에 우리 그때로 치면 권호중 씨나 네, 뭐 그 정도의 느낌의 젊은 배역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타이틀롤 맡기기도 그렇고 그리고 당시 또 일정이 안 됐어요. 시트콤 알다시피 매일매일 찍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스튜디오에서 안 좋아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잘 나가는 또 오초올이라고 하는 다른 좀 잘 나가는 남자 배우로 캐스팅을 했는데 항상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내가 좀 잘 나가면은 자아가 생깁니다, 배우가. 그러면 내가 해석하는 작품의 배역은 이게 아닌데요, 감독님? 하면서 이제 감독과의 이렇게 조율을 해야 되는 부분이 넓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또 이름 없는 애들을 캐스팅을 하면 스튜디오에서 안 좋아하고 이름 있는 애를 캐스팅을 하면 자아가 있어서 연출이 힘들고 이런 딜레마가 항상 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거의 한 반 정도를 찍어놨는데 어느 순간 감독이 모니터를 보다가 저메키스가 내가 지금 잘못된 영화를 찍고 있다는 깨달음을 얻고 전화해요, 스튜디오에. 얘 아닌 것 같다, 배우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연락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뭐 어우당탕탕 해가지고 찍어놓은 건 이만큼이고 뭐 돈은 이렇게 들어갔는데 결국은 어쨌든 해가지고 마이클 제이 폭스가 이 배역을 맡게 되고 재촬영을 하게 되고 뭐 이렇게 돼서 우리가 아는 이 영화가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또 이제 작잖아요, 키가. 그러다 보니까 또 상대 여배우가 8cm가 더 컸었어요, 당시 캐스팅된 배우가. 여자 스태프들을 쫙 불러가가지고 감독이 물어봤어요. 마이클 제이 폭스로 바뀌면서 여배우가 8cm가 더 크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안 이상하냐 라고 물어봤죠. 여자들이 한결같이 100%다 10대 여자 고등학생은 자기보다 키 작은 남자와 데이트하지 않습니다, 감독님. 이런 얘기를 듣고 갈아야겠다, 키가 더 작은 배우로 지금 배우로 교체하는 뭐 이런 일화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진짜 성공적인 PPL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앞서서 얘기한 케빈 클라인도 들어가 있고 펩시도 이제 들어가 있고 뭐 나이키는 너무 유명하죠. 나이키 슈즈는 여기서 너무나 유명하고 특히 또 이제 드로리안이라고 옆 이렇게 차 올라가는 것도 당시에 이게 PPL로 들어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약간 해주는 대사를 해야 되거든요, PPL 들어가면. 그래서 브라운 박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야, 자동차로 타임머신을 만들 수가 있으면은 이왕이면 멋있는 차로 만드는 게 좋지 않겠냐? 라는 이야기를 해서 PPL을 좀 태워줘요. 네, 그런 장면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또 시각화 이야기를 제가 몇 번 했는데, 그러니까 영화는 말 그대로 각본을 시각화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설정을 어떻게 보여주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브라운 박사가 너를 어떻게 미래로 보낼 건지에 대해서 잘 들어봐, 마티. 내가 너를 이렇게 했는데 뭐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낼 거야 라고 말로 하는 거. 근데 이 영화에서는 어떻게 보여주냐면은 모형을 만들어요. 그 시청 앞에 시계탑, 도로, 이 모형을 만들어요. 선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모형으로 만든 다음에 그 모형 자동차를 가지고 이렇게 태엽을 감아가지고 딱 가게 하고 여기서 전기를 파치치게 스파크를 해가지고 직접 시연해서 이 모형으로 보여줘요. 그리고 마지막에 뭘 하냐면은 모형의 불이 딱 와가지고
그 자동차에 연결된 피레침 같은 데 붙어가지고 자동차에 전기가 팍 붙는데 이 차가 타는 걸 보여주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쉽지 않은 미션이다. 이게 너무 쉽게 이렇게 되는 것처럼 보여주면 영화의 긴장감이 되게 빠져요. 이 타이밍에 다 맞춰가지고 했는데 이 맞추기도 힘든데 이 차 모형이 타고 있어. 이걸 시각적으로 보여줌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미션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구나 라는 걸 좀 보여주는 그런 연출, 좋은 연출이 되겠고요. 또 이 초반에 그 차 불 쫙 붙고 미래로 가는 그 역사적인 그 첫 타임워프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 잘 보시면은 여러분들은 제 오늘의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은 이거밖에 안 보여요. 일 거예요, 앞으로. 밤에서 거리를 보여주는 장면은 바닥이 젖어 있습니다. 이건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생경을 안 쓰실 거예요. 근데 모든 영화는 밤 장면을 보여줄 때 아스팔트, 도로 바닥이 젖어 있어요. 이 장면도 사실 보면은 바닥에 불까지 붙는데 바닥이 촉촉하게 젖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바닥에 젖어 있으면 이 바닥이 반사판 역할을 해줘요. 위에 건물들 조명이 그대로 바닥에 이렇게 더블이 되고 바닥에 빛이 이렇게 번지거든요. 그럼 공간감도 생기고 조금 더 시각적으로 아기자기한 느낌도 주고 훨씬 더 화면이 시네마처럼 돼, 말 그대로. 그래서 우리 모든 연출부들이 밤신이다, 거리신이다. 그럼 이제 바닥에 물을 뿌립니다. 옛날에는 양동이로 뿌렸고요. 뭐 살수차나 여러 가지 이제 요새는 다른 방법을 쓰지만 연출부들이 이제 바닥에 물을 뿌리는 게 일이에요. 네. 그 빛 반사를 시켜주기 위해서. 이 장면도 마찬가지로 반사되는 이제 바닥이 많이 나오게 돼요. 하여튼 여러분들은 이제 다음부터 영화를 보실 때 밤 장면은 무조건 바닥에 젖어 있는 게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1편이 마지막에 사실 우리가 기억하는 1편 엔딩은 어떻죠? 모든 걸 잘 해결하고 돌아온 마티. 부모님도 지금 갑자기 신세가 올라가 있고 뭐 여자친구도 잘 건강하게 있고 모든 게 다 괜찮은 상황에서 갑자기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니 드로리안이 나타납니다. 브라운 박사님이 내리는데 아저씨가 뭔가 이상해요. 뭔가 이상한 고글을, 당시에 미래적인 고글을 하고 막 나타나가지고 막 큰일 났다 마티야, 함께 지금 가야 되겠다. 그래서 어디로요? 그러니까 미래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왜 또 미래에 무슨 일이 생겼나요? 하니까 네가 아니라 네 자식들이 지금 뭔가 문제, 곤란한 게 생겼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얼떨결에 이 커플하고 이 박사님을 태운 차가 미래로 딱 가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봐봐, 굉장히 중요한 게 똑같이 또 이렇게 휙 하면서 달려가지고 불길 나면서 가면은 그건 이제 인류고, 인류인 저메키스 감독은 어떻게 연출을 하냐, 차가 바퀴가 접히더니 뜹니다. 왜냐면 얘는 미래에서 왔거든요.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된 드루리안인 걸 이렇게 딱 보여주고 그 차가 이렇게 돌아가지고 또 어떻게 연출을 하냐면은 멀리 갔다가 차가 돌아가지고 관객 쪽을 향해서 임팩트 이렇게 쫙 오면서 백투더퓨처가 딱 찍히게, 이게 바로 겐지거든, 겐지. 네, A급 연출이에요. 이게 딱 이렇게 오는 게 멀리 갔다 임팩트 이렇게 탁 하면서 백투더퓨처 찍어주니까 관객들은 굉장히 만족한 기분으로 극장을 나설 수 있게 되는 거고, 우리 한국 관객들은 그때 뭘 보냐면 To Be Continued를 보거든요. 다음 편을 계속 보는데 이거는 나중에 이제 비디오에 찍힌 거고, 당시 극장에서는 속편을 만들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게 없었어요. 그냥 백투더퓨처였어요. 근데 이게 워낙 잘 되니까 속편을 만들기로 결정을 하고 우리는 이 제작이 들어갔기 때문에 To Be Continued가 찍힌 비디오판을 영화 마을에서 아마 빌리셨겠죠? 그걸 보셨을 것이다. 네. 이런 상황이 있고 2편, 3편을 동시에 제작을 들어갑니다. 이것도 물론 동시에 들어가려고 한 게 아니라 시나리오를 썼는데, 아까 얘기한 그 두 번째 밥게일이 시나리오를 썼는데 4시간짜리 분량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스튜디오에서 너무 길다, 이건 안 된다라고 하니까 우리 저메키스가 그럼 자기가 2시간 반 버전으로 줄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맛이 안 사는 거예요. 다 잘라낸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거 2편으로 가시죠 라고 당대에는 없는 트릴로지를 생각을 해가지고 2편을 동시에 제작을 하는 상황이 들어가게 되죠. 말 그대로 2편, 3편 다 흥행을 해서 역사에 남는 흥행한 트릴로지 영화 작품이 되고요. 2편, 3편이 중요한 이유가 3편이 끝날 때 이 영화 주제를 대사로 말합니다. 닥터 브라운 박사가. 뭐 3편 참고로 얘기하면은 그 증기기관차로, 당대에는 그 속도를 올릴 수가 없으니까 증기기관차에 타임머신을 탑재해가지고 그걸 타고 이제 타임워프를 하는 뭐 이런 게 나오는데, 박사님이 마티에게 한 대사가 있거든요.
마트가 이번에 또 뭐 미래가 또 무슨 문제가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박사님이 아니 미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어 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 시리즈의 주제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앞서서 제가 이제 밥 저메키스와 밥 게일이 영화를 계속 말고 있었고 이게 지금 제작이 안 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메키스는 야 게일아 나 돈 되는 거 그렇겠죠. 포장마차에 소주 먹으면서 나 이제 돈 되는 거 아무거나 찍을 거야 라고 했고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들어오는 시나리오를 연출을 하게 됩니다. 그게 로맨싱 스톤이라는 작품인데 너무 잘 돼요. 너무 흥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메키스 감독님 이리 오시죠 이런 급이 된 거예요. 그리고 돈도 어느 정도 벌었고. 근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내가 내 세계관 내가 꿈꿨던 어떤 이런 것들보다 그냥 익숙한 이런 상업 영화를 하니까 잘 되네. 돈을 그냥 계속 버는 길로 갈까? 아니면은 내 불확실한 이런 세계관을 보여주는 영화를 또 만들까? 이런 선택지에 갈리게 될 거예요. 근데 저메키스는 성공을 하고 나서 밤한테 갑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게일아 드디어 내가 백 투 더 퓨처를 찍을 수 있게 됐어. 내가 그 급이 됐어. 그러니까 이 저메키스는 안정된 탄탄한 기로 대신에 이 불확실한 우리의 이상한 세계관을 영화로 만드는 길을 택한 거죠. 그러고 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막 주연 배우 갈리고 뭐 하고 막 난리 불수를 막 치는 거예요. 배우들 컨트롤 안 되고 주연 교체되고 또 당시에 또 뭐 여러 가지 난항들에 갑자기 마감도 땡겨져가지고 3주 전에 이걸 개봉시켜야 된다 등등 해가지고 막 안 될 거 같아가지고 개봉을 했는데 대박이 된 거잖아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이 마지막의 대사 있잖아요. 미래는 정해진 게 아니야 라는 대사와 본인들이 이걸 만들어간 과정이 정확하게 일치를 해요. 미래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너의 미래는 바뀐다가 이 영화의 이 시리즈의 주제거든요. 밥 저메키스와 밥 게일은 정해지지 않는 미래를 향해서 움직였고 그 덕분에 우리는 이런 영화를 만나게 됐고 그리고 본인들의 이야기를 관객들에게 하는 거죠. 관객 여러분들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로 이 시리즈가 물론 재밌죠. 근데 그 재미를 떠나서 굉장히 훌륭한 시리즈이고 말 그대로 대중 예술. 그러니까 예술이 대중적이지만 예술적인 거잖아요. 메시지도 있고 그런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 역시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불 켜진 밤을 빨리 홍보를 해주고 저를 유명하게 해주셔야지 제가 정해지지 않은 영화판이라는 미래를 향해서 다시 되돌아갈 백투더 영화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작품은 이 정도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백투더 퓨처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가지 않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인생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사실 현재와 과거밖에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미래는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길을 간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인생의 여정 같은 걸 얘기를 할 때 여행만큼 사실 자기를 돌아보고 내 인생을 좀 길을 다시 재정립하기에 좋은 행위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어차피 사라질 연골이라면은 이런 여행 에세이입니다. 작가님은 손명광 작가님이고요. 건축학도고 어느 순간 이제 휴학을 하고 좀 쉬고 있다가 배낭여행을 가보고 싶었는데 해외여행을 가볼까라고 하다가 국내 도시도 자기가 제대로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다면은 일단 국내 도시부터 돌자 해서 본인 고향의 창원에서 시작을 해서 한 바퀴를 돌고 37일 동안 말 그대로 연골이 사라지도록 배낭여행 돌아다니면서 이곳저곳을 살펴보고 또 본인이 이제 건축학도이기 때문에 건축물에 대한 공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거기서 느꼈던 여러 가지 시상이나 감정적인 부분 인생에 관한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남의 여행기 같은 것들을 블로그에서 읽을 때 느끼는 그런 공감의 지점과 소소한 것들이 담겨있는 책이에요. 말 그대로 이걸 다 보고 나면요 나도 여행을 가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연골은 뭐 어차피 닳죠, 우리는. 네, 어차피 썩어 문드러질 몸이고. 맨날 우리 동네 가던 곳 이런 곳에만 있다가 다른 곳에 가게 된다면은 그 공간을 벗어난 것만으로 여러분들의 시상에 많은 영감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책 한 권 읽으시고 여행도 한번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밤밤이와 함께 여전히 궁금해요. 토끼인지 알파카인지 양인지 궁금한 가운데 정해지지 않은 미래는 두렵지만 조금씩 가보는 거죠. 저도 야금야금 가보고 있긴 하는데 여러분들도 사실 현실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지만 현실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지만 현실 안에서 그러니까 약간 다리 한짝한짝 가는 거 있잖아요. 꿈을 향해서 다는 못 던지더라도 그렇게 던지는 미래는 지금보다는 길이 약간 왼쪽으로 5도씩 꺾다 보면 조금 많이 꺾여지지 않을까요? 나중 가면은 그런 미래가 여러분들께 열려있길 바라면서 오늘은 백투더퓨처를 얘기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메키스 감독님의 또 다른 작품을 꿈이 가득한 또 그런 어떤 신비한 세계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이 늦었습니다. 저는 먼저 불을 끄도록 하겠습니다.